자, 윤석열에 대한 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때문에 어제부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걸 갖다가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먼저 윤석열이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치활동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 이 부분을 더 주목합니다. 이동훈은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윤 총장이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 다음 주 중부터 운영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동훈 씨 이 양반은 저도 옛날에 그 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서 한국일보 기자생활에서 사회부 정치부 거쳐서 2013년에 조선일보 와서 정치부 근무하다 지금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변인으로 이동훈을 임명했다라는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간에 제가 윤석열이 중앙과 그러니까 홍석현과 또 더 나아가서 조선의 방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당원이나 앵그리 블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황장수가 손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문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걸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현직 최고 신문사 논설위원이 윤석열 캠프의 공보 일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 밑에 아마 다음 주쯤 공보 담당자 한 명을 더 임명할 걸로 보이고 이동훈은 회사에 지금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동훈은 제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체크 안 해봐도 딱 보고 답이 나왔습니다. 왜? 당연히 윤석열은 대구 출신을 자신의 첫 임명자로 하겠죠. 그래서 이동훈은 대구 출신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동훈이 진짜 대구 출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상투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 판사 등 이 법조인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자신의 삶을 틀을 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서서 사회개혁을 한다. 이런 것은 기대해 볼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류의 직종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지극히 한국 사회의 상층의 인물로 상투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고 지금 뭔가가 접근하고 불편한 부분에서 밀고 당기면서 의식하는 과정도 지극히 상투적이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이러는 것 과정도 입당에 둘러싼 논란도 매우 상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 교수나 그리고 각종 공부를 한다고 만나는 각종 전문가들과의 이 면담 내용들을 타인을 통해 언론에 흘리는 장면 너무나 상투적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대변인으로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기존의 이 수구 기득권 보수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없고요. 적어도 중앙의 홍과 조선의 방 여기 사이에 꽉 끼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봐야 될 거다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 정치적 행보 한참 있어야 한다. 빨라야 9, 10월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이 지인한테 했다고 윤 총장이 검찰 출신 지인에게 한 달여 전에 그러니까 5월 한 중순쯤이었겠죠. 당분간 혼자 조용히 자기 정리하며 지내야겠다. 이 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한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그러한 방침이 확고해 보였다. 쉽게 어디 안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엊그제
우당 기념관에 윤석열이 나왔을 때 윤석열이 아마 이게 일회성이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공개 정치를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역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의 지인은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설 등이 불거진 데 대해 그건 전혀 아니다. 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철우 교수가 윤 총장의 대변자로서 7일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데도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다. 윤 총장은 좀 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싶어한다. 그런 기회를 더 갖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캠프를 꾸린다는 데 대해서도 뻥이다.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 담당자로 임명한 데 대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윤의 정치 행보는 빨라야 9월, 10월이다. 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정치인이나 출마를 선언한 대권 후보가 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정치를 시작할 때 그때 뛰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그때쯤 뽑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때쯤 뽑히면 자신은 그때서 그들과 함께 대선 운동에 대해 가겠다. 자, 엊그제 그 우당 기념관 개관식 행사에서 입당 언제 할 거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아직이라고 하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나타났는데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요렇게 말을 하고 국민의 기대나 염려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인은 조금씩 움직일 거다. 워낙 가만히 있는 것을 답답해 하기 때문에 우당 기념 행사에 잠깐 나왔다. 요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윤은 계속 기다리다가 9월, 10월쯤에 야권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 대선 후보와 단일화해서 승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단일화해서 승부를 보겠다. 이 말을 하면 상당히 늦게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일을 11월 9일 이전에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한없이 기다리겠다. 그러면 김동연이나 최정이나 이런 사람이 입당하고 결국 그런 사람하고 결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윤은 빨리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배경에는 문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피해 있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난번에 4.7 보선에서 완전 참패해버리고 나니까 윤은 정치 일정을 좀 당겨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패하고도 문이 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의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자, 어제 공수처가 윤을 수사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왜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냐. 타이밍이 묘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윤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측은 대응을 하지 않을 거고 또 이 건은 앞으로 계속 가봤자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유죄가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자체가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고발한 사람은 당연히 이 정권을 대신해서 고발하는 고발 전문가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한명숙 등 사건과 관련해서 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검사, 증인을 갖다가 압력 행사했다는 검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직권 남용을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이 건이 입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건만으로 보면 청와대가 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윤이 첫 등장한 다음날 윤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일단 윤을 내버려 두고 개헌을 시도하고 개헌이 불가능했을 때는 이재명과 윤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좀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윤 수사는 지금 윤은 수사받아서 탄압받는 모양새로
계속 가야 지지율이 유지되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발전해서 지지율을 유지시킬 그런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태로든 마치 건드리는 척 하면서 살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조선중앙이 윤을 상당히 서포트하고 있다. 기득권에 캡처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문이 어쨌든 윤을 적절하게 건드려줘서 다시 키워주고 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윤에 대한 관점입니다.